바쁜 일상 5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으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안진용의 오답노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뻔뻔함으로 대중들을 뒷목 잡게 한 불륜녀, 그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굿 파트너가 2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거두고 있는데요. 역대 어떤 불륜 드라마가 가장 인기가 있었나요? 일단 불륜 드라마, 이거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이 불륜은 있었잖아요. 근데 드라마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전후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게 애인, 기억하세요? 배우 유동근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 그 파란색 셔츠와 멜빵 패션이 인기를 누렸었죠. 그리고 1999년 김수현 작가의 원래 1979년 드라마를 배우 심은하 씨가 리메이크한 청춘의 덫. 당신 부셔버릴 거야. 이 대사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이후에 불륜 드라마는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왜냐? 인기가 있고 잘 되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위기의 남자, 내 남자의 여자, 아내의 유혹, 미래 등 계속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웬만한 지상파 드라마도 시청률 3%에서 5% 넘기 힘듭니다. 그런데 불륜만 소재로 하면 시청률이 빵빵 터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부부의 세계 2020년 작품인데 최고 시청률 28.4%. 네, 그리고 2021년 방송됐죠. 임성환 작가의 결혼작사 이혼작곡 최고 시청률은 16.6%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방송됐던 내 남편과 결혼해줘. 여기에도 희대의 악녀 캐릭터가 등장했었는데 이 드라마의 시청률도 무려 1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불륜 드라마가 왜 이리 인기가 높나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통계청에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두 쌍이 결혼할 때 한 쌍이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혼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불륜이었습니다. 결국 이 불륜이라는 게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에 발붙인 소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인기 드라마 속 악역을 맡은 배우들이 길 가다가 시민들에게 등짝을 맞았다는 얘기들도 많던데 역대 화제를 모은 이 불륜녀 캐릭터는 누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런 불륜 드라마는 주인공 남녀보다 그 상대, 불륜녀 혹은 불륜남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아내의 유혹 아시죠?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을 변했던 그 희대의 드라마. 여기에 나왔던 그 시넬이라는 배우 김서영 씨가 연기했었죠.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단 단순히 불륜만 저지른 게 아니라 살인교사, 절도, 협박, 공갈에 이르기까지 정말 선 넘었다 할 정도로 무지막지한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 특히 민소희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악을 쓰는 장면, 이 장면은 여러 가지 짤로도 쓰이면서 여전히 회자가 되고 있죠. 그 이후에도 이 내 남자의 여자에서는 배우 김희애 씨의 역할이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김희애 씨는 단아한 며느리, 딸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수현 작가의 작품, 여기서는 화영 역을 맡아서 친구의 남편을 뺏는 역할이었어요. 전 또 기억에 남는 게 그 극 중에서 불륜의 피해자인 배종옥 씨의 언니로 나왔던 하유미 씨입니다. 교양강자라고 그러죠. 교양? 이게 내 교양이다 하면서 바로 화영의 머리끄덩이를 잡는 그 장면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김희애 씨는 또 다른 드라마 미르에서는 한참 어린 제작격인 유아인 씨가 맡았던 캐릭터와 또 불륜을 저지르는 이런 임무를 맡기도 했는데 자, 이런 작품을 많이 맡아서였을까요? 몇 년 후에 김희애 씨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바로 부부의 세계죠. 역대 JTBC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작품인데 극 중에서 주인공 지선으로 맡았는데 남편인 이태호가 불륜녀 여다경과 사랑에 빠지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죠. 전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지선은 의사입니다. 근데 여다경이 찾아가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임신인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여다경의 아이가 자기 남편의 아이일 거랑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지선우가 어떻게 무너지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복수하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려졌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 여다경 역을 맡았던 한소희 씨는 지탄을 받는 동시에 지탄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기까지 급상승했습니다. 각종 CF를 휩쓸었고 지금도 탑스타로 자리매김했는데 그만큼 이 불륜녀를 작품 속 불륜녀로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현실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이런 인식이 많이 자리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최근 구 파트너의 장나라 씨,
이보다 앞서서 2019년작 VIP에서도 한 차례 불륜의 아픔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남편 김지상이 자신의 비서인 최사라와 불륜에 빠지는 것을 목도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데 과연 이 드라마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초에 방송됐던 내 남편과 결혼해줘. 여기에도 배우 송하윤 씨가 맡았던 불륜녀가 희대의 캐릭터로 꼽히는데 본인이 이 친구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계속적으로 친구를 가해하려고 하고 음해하려고 하고 게다가 그 남편까지 뺏으려 했던 이 악독한 캐릭터.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동시에 또 관심 역시 많이 받았습니다. 불륜 드라마 속 명대사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대사가 있을까요? 일단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의 명대사가 있고 가해자 입장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 입장은 제가 앞서 한번 말씀드렸죠. 청춘의 덫 심은하 씨가 이종원 씨를 상대로 하는 당신 부셔버릴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건 정교빈 시넬이 죽이고 지옥 가겠습니다. 이 민소희가 복수를 다짐하면서 내뱉는 명대사였습니다. 이번에 구파트너에서 또 하나의 명대사를 꼽는다면 장나라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바람피는 건 와이프가 무조건 알게 돼 있어. 모든 감각으로 알아. 왜? 불륜에 들키면은 어떻게 알았어?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이런 질문을 꼭 하게 되는데 이 드라마에서도 역시나 그랬죠. 그거에 대한 장나라 씨의 답변은 이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들, 상대방이 반드시 불륜을 알게 된다고 하니까 함부로 할 생각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가해자 입장에서의 명대사입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뒷목 잡게 하는데 가장 유명한 건 이거죠. 삿바제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태호가 지선우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불륜은 그냥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빠지게 된 게 어찌 죄냐? 라고 역설하는 건데 이거랑 비슷한 대사가 결혼작사 이혼작곡에도 나옵니다. 극 중에서 이 신유신 배우 이태곤 씨가 연기를 했는데 내 몸 가지고 내 맘대로 좀 했어. 어차피 내 몸이다. 내 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뭐가 그렇게 죄가 되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는 장면이었죠. 자, 그리고 구파트너의 불륜녀 최사라의 대사. 이 대사는 어찌 보면 구파트너 전체를 관통하는 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결국 우리는 운명처럼 사랑으로 만나게 됐다. 그러니 이건 불륜이라 볼 수 없다라는 그야말로 망발이었습니다. 이 명대사는 제가 내 남자의 여자에서 꼽아봤는데 굉장히 이 불륜 커플들의 초라한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 불륜녀 화영이 불륜남인 준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벌써 적당히 식어가고 있잖아. 자, 너무 불같이 사랑을 해서 그래서 가정 다 내팽겨치고 남의 가정 파탄 내면서 사랑에 빠졌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막상 둘이 붙어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죠. 이게 성냥이 확 불에 탔다가 꺼지는 것처럼 적당히 식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모든 걸 다 내팽겨치고 이랬을까 하는 자조 섞인 한마디였습니다. 불륜 드라마는 뻔하다는 반응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를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죠. 그리고 사람들이 완전 판타지를 또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에이 저게 무슨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불륜 드라마는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가져왔다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두 쌍이 결혼할 때 한 쌍이 이혼하는 세상입니다. 즉 50% 거의 절반 정도는 이혼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혼하는 이유도 제각각인데 배우자의 외도만큼 확실한 이혼 사유도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혼 부부들이 겪는 모두의 공통된 고통이 뭘까요? 바로 자녀입니다. 누군가는 서로 키우려고 하는데 반대로 서로 안 키우려는 집도 있거든요. 결국 자녀를 둘러싸고서는 부부가 큰 고통, 이게 결국은 자녀들에게도 고통이 가는데 굿 파트너는 단순히 불륜으로 인한 부부의 파탄을 넘어서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여주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건 이런 불륜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 과정이 과거와 지금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남편은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재력이 있어요. 대부분 피해를 보는 이 아내는 현모양처입니다. 집에서 아이만 돌보고 남편 내조만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남편이 외도를 하고 불륜을 저지르니까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래서 결국 뭐냐?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도와줘서 복수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드라마가 청춘의 덫. 그래서 이 백마탄 왕자였던 전광열 씨가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은 아무리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도 아내가 사회적 능력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맞물려 있는데 결코 피해자만 아니다. 오히려 그런 벌레 같은 인간 떼버리고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잘 살아간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요즘은 여성이 불륜의 주체로 등장하는 드라마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이런 불륜이 발생하면은 응징을 원하잖아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근데 중요한 거,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그들을 처벌할 수 없어요. 민사적으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좀 더 받는 수준인데 위자료 많이 받아봤자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게 나의 이 아픔을 씻어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드라마는 어떻게 되죠? 통상적으로 불륜의 주체들이 완전 인생의 파탄에 맞습니다. 결국 현실에서는 단죄가 안 돼요. 근데 오히려 드라마 속에서는 완벽한 복수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불륜의 주체들에 대한 이런 파탄, 결국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륜 드라마를 보면 에이 설마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왜 사람들은 이런 영화 같은 불륜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는 걸까요? 자,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현실보다도 못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드라마 왜 사람들의 각광을 받냐? 예를 들면 이외에 이 캠핑장 불륜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끼리 친구여서 부부 동반 캠핑을 갔는데 밤에 잠깐 깨서 나가보니까 서로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거였죠. 야, 이게 말이 돼 하는데 이 드라마를 집필한 최윤아 작가가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겪었던 사례를 각색을 한 거예요. 캠핑장 불륜은 굉장히 많다고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나와서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처음에는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 이건 실화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하면은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즉, 현실과 판타지에 적절히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몰입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불륜 드라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전과 달리 현실적인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뭐였냐면은 일단 이혼은 안 돼. 애들 생각해야지. 그래서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도 깨지니까는 그 불륜남, 불륜녀는 철저하게 나쁜 인간이 돼서 그들을 망가뜨리는 게 그 드라마의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근데 천편일률적이라는 거죠. 근데 구파트너의 예를 들면은 이제는 이혼을 앞두고 있어요. 불륜 때문에. 이 와중에 20억을 제안하면서 양육권을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적극 거부하죠. 왜냐? 어떻게 아이와 돈을 맞바꿀 수 있냐? 근데 이혼 전문 변호사인 장나라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 돈 받아라. 20억은 다르지 않냐? 2억도 아니고 20억이다.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20억을 받아서 내 인생이 윤택해져요? 여유가 생겨요? 면접 교섭권으로 아이를 만나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더 잘 챙겨요. 그러면은 아이가 미성년을 넘어 성년이 되면은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엄마와 더 많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혼은 안 돼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할 필요도 있다고 이런 드라마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듯 100% 판타지도 아니고 100% 현실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적절한 줄다리를 하면서 대중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륜 드라마들이 끊임없이 사랑받고 또 높은 시청률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안진용의 오답노트, 오늘은 불륜 드라마 그리고 불륜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엔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